그 그림자 자매로 사라진 언니의 진실, 거울 속의 두 사람, 우리 둘 중 누가 진짜일까? 언니 윤하율이 그렇게 물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날 우리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거울 속 두 사람은 전혀 달랐다. 하율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미대 수석 졸업, 첫 개인전을 앞둔 신예 작가. 사람들은 하율을 볼 때마다 감탄했다.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 눈빛 좀 봐. 예술가의 영혼이 보인다고. 나 윤하은은 달랐다. 취업 준비생 3년 차.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작아지는 사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혹시 실망시키진 않을까?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언니의 그림자. 그게 내 인생이었다. 하율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나는 집에서 자기소개서를 썼다. 하율은 갤러리 사람들과 와인을 마셨고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른 삶. 쌍둥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잔인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하율이 전화를 걸어왔다. 하은아, 내일 전시회 리허설인데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언니. 나는 대답했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언니는 늘 나를 챙겨줬으니까.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도,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언니는 내 편이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이었다. 하율이 이상한 말을 했다. 하은아, 만약 내가 없어지면 넌 날 대신할 수 있겠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언니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나는 불안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율은 사라졌다. 작업실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무도 하율을 본 사람이 없었다. 갤러리 대표한테 연락했다. 친구들한테 물어봤다. 아무도 몰랐다.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언니가 실종됐어요.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다. 성인 실종은 48시간 후에 수색한다고.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술가들은 원래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곧 연락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그날 저녁 나는 언니의 작업실로 갔다. 관리인한테 부탁해서 열쇠를 받았다. 문을 열자 캠퍼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물감, 테레비뉴, 그리고 무언가 탄 듯한 냄새. 작업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바닥에는 물감이 쏟아져 있었고, 이젤은 넘어져 있었고, 팔레트는 깨져 있었다. 싸움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언니가 급하게 뭔가를 찾았던 걸까?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언니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모두 아름다웠다. 언니는 천재였으니까. 그런데 구석에 하나의 캔버스가 있었다. 천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천을 걷어냈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림 속에는 내가 있었다. 아니, 언니였다. 우리 중 누군가였다. 물속에 잠겨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손을 위로 뻗고 있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그림은 미완성이었다. 얼굴은 완성됐지만 배경은 비어 있었다. 물감이 마르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었다. 언니가 그리다 만 거였다. 나는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왜 언니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왜 물속에 잠긴 모습을? 왜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캔버스 뒤쪽에 뭔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캔버스를 돌렸다. 거기에는 언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가 진짜일까? 해시태그 CHAPTERE. 사라진 언니의 흔적.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언니의 그림이 계속 떠올랐다. 물속에 잠긴 얼굴, 뻗은 손, 그리고 그 뒤에 적힌 글귀. 누가 진짜일까?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다시 작업실로 갔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언니가 남긴 흔적이, 단서가. 나는 작업실 구석구석을 뒤졌다. 서랍을 열었다. 캐비닛을 뒤졌다. 쓰레기통까지 확인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언니의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천천히 펼쳤다. 첫 장에는 풍경 스케치가 있었다. 바다, 나무, 하늘, 평범한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림이 달라졌다. 어두워졌다. 사람의 얼굴이 등장했다. 남자였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뭔가 불편했다. 너무 완벽해서, 너무 차가워서. 다음 장에도 같은 남자였다. 다음 장에도, 다음 장에도. 언니는 이 남자를 수십 번 그렸다. 각도만 다를 뿐 같은 얼굴, 같은 표정, 마치 집착하듯이. 그런데 마지막 장이 이상했다. 그 남자의 얼굴 위에 빨간 물감이 칠해져 있었다. 얼굴 전체를 마치 지우려는 것처럼, 아니면 죽이려는 것처럼. 그 옆에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그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된다고 믿고 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 남자가 누구지? 언니는 왜 이렇게 집착했지? 아니, 집착당한 건가?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작업실을 나섰다. 갤러리로 가야 했다. 언니의 전시회를 준비하던 곳. 누군가는 이 남자를 알 거라고 생각했다. 갤러리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하얀 건물, 큰 유리창, 깔끔한 인테리어.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이 나를 보고 놀랐다. 하율 씨,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저는 동생 윤하은이에요. 직원은 당황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쌍둥이인 줄 몰랐다고. 대표님 계세요. 안에 계세요. 들어가 보세요. 나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 남자가 있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스케치북 속 그 남자였다. 남자는 나를 보고 일어섰다. 키가 컸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하율 씨,